일본에서 규모 6.9 지진이 미야자키에서 발생했습니다. 도시가 크게 흔들렸고 많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는 더 큰 재난의 전조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 측 자료에 따르면 후지산의 화산 분화 가능성이 82%에 달하며 이는 도쿄 대도시권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황금튜브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방재시스템연구소에서 재난 대비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 사카모토 나나미입니다. 2024년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의 발생 확률이 82%로 급상승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당시 저는 연구실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나나미 씨, 이 데이터 봤어요? 선배 연구원의 질문에 모니터를 확인하니 화면에는 충격적인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난카이 해구를 따라 축적된 에너지가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경고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죠. 특히 미야자키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우리 연구소는 완전한 비상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또렷합니다. 도시 전체가 파도처럼 요동쳤고 사무실의 모든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편의점, 쇼핑몰, 학교 등 모든 건물이 흔들렸으며 도로는 여기저기 갈라졌죠. 더 큰 우려는 후지산입니다. 318년 전 1707년의 마지막 분화 당시에는 화산재가 교토까지 날아갔다고 전해지죠. 만약 지금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예측에 따르면 도쿄 신주쿠구에는 약 3cm, 가나가와현에는 최대 30cm의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고 합니다. 화산재가 단 1mm만 쌓여도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10cm 이상이면 도로 통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그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겠죠. 나나미 씨,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한국으로 가서 연구해 보세요. 니시무라 교수님의 그 한마디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를 의심했다기보다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져 버렸달까요? 교수님, 더 나은 나라도 있잖아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방제 시스템을 자랑한다고 믿어왔거든요. 수십 년간 축적된 지진 데이터, 세계 최고 수준의 내진 설계, 그리고 전 국민이 체득한 방제 의식까지. 교수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나미 씨는 우리 시스템에 만족하나요? 지난번 미야자키 지진 때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됐었죠. 재난 문자는 뒤늦게 발송됐고,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그 말씀에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의 대응을 보며 느꼈던 답답함이 떠올랐으니까요. 근거 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정작 실질적인 대책은 뒷전인 상황이 계속됐죠. 한국은 후발주자였기에 오히려 더 혁신적인 시스템을 구축했을 수도 있어요. 선입견을 내려놓고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의 이 말씀은 제 고정관념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자만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위험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만 고집하고 있었던 거죠.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뒷전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시 평지로 이동하라, 건물 안에 머물지 마라, 공원에 모이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식의 막연하고 무책임한 지침만 내놓을 뿐이었죠. 더구나 최근 들어 불길한 징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해어들의 이상 출현, 새들의 이상 행동, 지진광 현상, 그리고 미야자키 현에서 감지되는 정체 모를 악취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나타났던 전조 현상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난카이 해구를 따라 대규모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최악의 경우 32만 명의 사망자와 220조 엔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해요. 이는 동일본 대지진과 한신 대지진의 피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부정적이었죠. 교수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온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어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어요. 일본보다 재난 경험이 적은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게다가 우리는 수십 년간 쌓아온 방제 노하우가 있는데 승무원이 건넨 입국 신고서를 바라보며 이게 정말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이라도 도쿄로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요. 이게 정말 공항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놀라 터져나온 한마디였어요. 자존심이 상했달까요? 지금까지 일본만큼 발전한 나라는 없다고 자부했는데 바로 옆 나라의 현실을 보니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하면 TV에서 보던 드라마 속 모습을 떠올렸는데 실제는 드라마보다 더 멋진 곳이었어요.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일본의 나리타 공항은 미로 같은 환승 통로와 복잡한 동선으로 유명한데 인천공항은 마치 도시 하나를 완벽하게 계획한 것처럼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부터 달랐어요. 나리타는 좁은 통로에 사람들이 몰리는데 인천은 탁 트인 공간에 자연광이 들어와 답답함이 전혀 없었죠. 안내 사인물도 놀라웠어요. 나리타는 작은 글씨에 간판들이 빼곡히 걸려 있어 외국인들이 길을 잃기 일쑤인데 인천은 직관적인 바닷길 안내선과 대형 디지털 스크린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나리타는 아직도 종이 신고서를 일일이 작성해야 하는데 인천은 키오스크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입국 신고가 끝났죠. 수화물 찾는 곳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나리타는 느린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하지만 인천은 실시간 수화물 추적 시스템으로 내 짐이 언제 나오는지까지 알려주더라고요. 교통센터는 더 놀라웠어요. 나리타는 각각의 교통수단을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데 인천은 한 곳에서 모든 교통편을 한눈에 파악하고 예매할 수 있었죠. 거기다 나리타는 도심까지 가는 전철이 복잡한 환승과 계산이 필요한데 인천은 공항철도 한 번이면 끝이에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 마치 20년 전 건물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표정도 달랐어요. 나리타의 긴장되고 경직된 분위기와 달리 인천의 직원들은 여유 있고 친절해 보였죠. 이게 바로 시스템의 차이가 만드는 결과인 걸까요? 벌써부터 막 시작된 제 한국에서의 연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되네요. 어쩌면 이곳에서 일본의 미래를 바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도심으로 향했어요. 일본의 복잡한 환승 시스템과 달리 한국의 교통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 명료했죠. 거리별로 요금을 계산할 필요도 없고 노선도 한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니. 아니 진짜 왜 저도 모르게 자꾸 탄성이 나올까요? 서울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도시의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의 혼잡도부터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까지 모든 것이 데이터로 시각화되어 있었죠. 사카모토 씨, 우리의 통합재난관리 시스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계속해서 메모를 해야 했어요. 일본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는 아직도 팩스로 재난 정보를 주고받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재난문자 시스템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한자 변환 문제로 재난문자 발송에 시간이 걸리는데 한국은 거의 실시간으로 발송이 가능했죠. 게다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나나미 씨, 잠시 후지산 분화 시뮬레이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화면은 충격적이었어요.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예상되는 피해 상황을 3D로 시뮬레이션한 거였는데 도쿄까지 화산재가 도달하는 시간과 양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어요.
화산재 3cm만 쌓여도 도시 기능이 마비된다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도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화산재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재난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문제인데 우리는 너무 자국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왔던 거죠. 퇴근 후 숙소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야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고궁 옆으로 초연대식 빌딩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도쿄는 어떨까요? 난카이 대지진이 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에요.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지진 발생 시 즉각적인 열차 제어가 가능하대요. 일본의 신칸센도 자랑스럽지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안전 시스템이었죠. 일본도 배울 점이 많네요. 연구 노트에 적어 내려가면서 처음으로 일본의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우리가 가진 건 풍부한 재난 경험이지만 사실 이런 경험이 많다는 게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희생이 쌓여 만들어진 경험이니까요. 한국은 우리처럼 아픈 경험을 겪지 않고도 첨단 기술로 재난에 대비하는 법을 터득했더군요. 지진이 적어서 오히려 더 혁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재난을 겪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재난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현명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특히 한국이 가진 건 경험을 현대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능력이었어요. 우리의 쓰라린 경험을 교훈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결국 최고의 방제는 피해를 겪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지혜였던 것 같아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질투였을까요? 한국의 앞선 시스템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특히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을 보면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일본은 아직도 지진이 올 때마다 통신망이 끊기고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데 한국은 이미 실시간 재난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놨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부러움과 자괴감이 뒤섞였어요. 특히 재난정보 공유 시스템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지진이 올 때마다 통신망이 끊기고 정보 전달이 지연되는 건 더 이상 안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질투와 부러움은 어느새 배움의 자세로 바뀌었거든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처음으로 우리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변화는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왜 이렇게 맑은 걸까요? 도쿄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에요. 어쩌면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힘이 아닐까요? 과거의 것은 지키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유연함. 내일은 한국의 재난대비 훈련을 참관한다고 하네요. 어떤 새로운 발견이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더 실감하게 될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180cm는 훌쩍 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를 띤 민준 씨의 모습은 그동안 본 어떤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보다도 더 멋졌죠. 비현실적일 정도로 완벽한 이목구비에 깔끔하게 떨어지는 수트핏까지. 일본 연구원들의 딱딱하고 경직된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그의 긴 속눈썹이 깜빡일 때마다 제 심장도 덩달아 떨리는 것 같았죠.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신가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마치 드라마 속 대사처럼 완벽한 어투로 걱정해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듬직했고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프로페셔널했죠.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순간 제 머릿속에서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이 그려졌다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생각이람. 업무적인 만남인데 말이죠.
하지만 가슴 한켠에서 잔잔히 퍼지는 설렘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화산재 확산 예측 모델을 보고 계시네요. 저희가 개발한 AI 기반 시스템인데 함께 살펴보실래요? 민준 씨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백두산 분화 가능성에 대비해 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왔다고 해요. 실시간 기상 데이터와 연동되어 95%의 정확도를 자랑한대요. 일본 난카이 대지진도 연구하고 있어요. 나나미 씨, 이건 보셨나요? 대형 스크린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은 제 숨을 먹게 했어요.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지진파 전파, 쓰나미 발생, 도시 기능 마비까지 모든 상황이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예측되어 있었죠. 지진이 발생하면 도쿄만 지역의 45%가 침수될 수 있어요. 화산재까지 더해지면 민준 씨의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실제로 후지산이 분화하면 도쿄는 3cm의 화산재로 덮일 수 있대요. 교통이 마비되고 전기와 통신이 끊기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복합 재난 상황까지 대비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민준 씨가 보여준 통합 재난 관리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지진, 화산, 기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되고 AI가 최적의 대피 경로를 계산해내요. 심지어 도시 전체의 전력망과 통신망을 제어할 수도 있대요.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쌓아온 재난 경험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하면서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단순한 업무상의 저녁 식사 제안인데도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한식당에 들어서자 민준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식당인데 특별히 모시고 왔습니다. 이곳 된장찌개가 서울에서 제일이거든요. 테이블에 놓인 작은 그릇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모습이 마치 미식 가이드 같았어요. 고추장의 매콤달콤한 맛부터 된장찌개의 구수함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한국 음식에 대한 로맨틱한 러브레터 같았죠. 이건 청국장인데요. 처음엔 냄새가 좀 강하실 수 있지만 한번 맛보시면 이 건강한 맛에 빠지실 거예요. 특히 두부랑 같이 드셔보세요. 아, 그리고 여기 김치는 이 집 특제예요.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남자들의 사무적인 태도와는 달랐어요. 민준 씨는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이야기까지 들려주며 제가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설명해 주었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개발하면 어떨까요? 양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민준 씨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깊이 있는 전문성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내일은 현장 훈련이 있어요. 실제 대피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민준 씨와 함께하는 연구가 즐겁고 그의 곁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행복해요. 이게 단순히 업무적인 호감일까요? 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걸요. 그리고 어쩌면 민준 씨에게서 느껴지는 이 따뜻한 마음도요. 오늘은 민준 씨와 함께 서울의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을 현장 점검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죠. 여기가 우리의 스마트 제어실입니다. 민준 씨가 안내한 곳은 마치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첨단 시설이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은 서울 전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우리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이건 어떠세요? 민준 씨가 보여준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한파나 폭염이 예상될 때 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소가 자동으로 가동되고 동네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센서가 실시간으로 기온과 습도를 체크한대요.
위험 수준이 감지되면 주변 복지센터와 119에 자동으로 알림이 가고 동네 통장님들께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해요. 우리는 재난이 닥치기 전에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니까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본의 시스템은 큰 재난이 발생한 후의 대응에만 집중하는데 한국은 일상 속 작은 위험까지 챙기고 있었거든요. 일본의 시스템은 좀 더 재난 중심적이죠? 그의 질문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끄러웠죠. 우리는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큰 재난에만 집중하지 시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까지는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점심시간 민준 씨가 근처 식당으로 안내하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춰선 그가 의자에 먼저 앉더니 환하게 웃었죠. 나나미 씨, 여기 잠시 앉아보세요. 길거리 의자에 앉으라니. 황당했지만 마치 장난기 가득한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는 그의 모습이 귀여워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밥 먹으러 가는 길에 갑자기 무슨. 그래도 그의 진지한 표정에 못 이기는 척 앉아봤죠. 그 순간. 어머, 이게 뭐예요? 차가운 겨울 날씨인데 의자가 따뜻했거든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보기를 3번. 민준 씨는 제 반응이 재미있었는지 마치 뿌듯한 듯이 웃고 있었어요. 하, 재미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하는 엉따온도 조절의자예요. 귀엽게 장난치는 그의 모습에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모습도 있구나. 평소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랄까요? 한국은 시민의 일상을 먼저 생각해요. 겨울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덜 춥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죠. 민준 씨의 설명에 가슴이 찡했어요. 일본에선 늘 매뉴얼과 효율성만 따지는데 한국은 이렇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불편함까지 헤아리고 있었네요. 문득 도쿄의 차가운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여름에는 반대로 시원하게 작동돼요. 폭염에 지쳐 귀가하는 시민들을 위한 배려죠. 잠깐의 버스 정류장 체험이었는데 한국의 따뜻한 기술 철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 씨의 귀여운 자랑이 더 인상적이었다가요? 우리의 기술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오후에는 지하철 관제센터를 방문했어요. 모든 역사에 설치된 스크린도어, 지진 감지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모든 시설이 베리어 프리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문득 도쿄 지하철이 떠올랐어요. 우리도 안전하다고 자부했지만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는 못했죠. 나나미 씨, 이건 어떠세요? 민준 씨가 보여준 건 재난 시 대피 안내 시스템이었어요. 다국어 서비스는 기본 청각장애인을 위한 진동 알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까지. 정말 놀라웠죠. 우리도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퇴근길 민준 씨가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면 뭐부터 바꾸고 싶으세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기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매뉴얼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시민 한 명 한 명의 일상까지 생각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에요. 민준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며 문득 일본이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그리움 속에 희망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바뀔 수 있다는,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날이 저물어가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안전은 단순히 재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민준 씨가 보여준 이 따뜻함도 이제는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에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을 연구실에서 보내기로 했죠.
민준 씨는 야근이라며 저와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어요. 드디어 완성됐네요. 우리가 함께 만든 한일 공동 재난 대비 시스템의 마지막 시뮬레이션이 끝났어요.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나나미 씨 덕분이에요. 일본의 경험 데이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민준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엔 저를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어느새 서로가 서로를 배우는 사이가 되어 있었네요. 내일이면 떠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죠. 이제 막 피어나려는 이 감정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게 아쉬웠거든요. 일본에서도 계속 연락하며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요. 이제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서울 야경을 보러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불빛 가득한 도시를 내려다보며 문득 도쿄가 걱정됐어요. 민준 씨, 우리 도시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나나미 씨라면 해낼 수 있어요. 저희가 항상 돕겠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정리한 보고서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AI 기반 재난 예측 시스템, 실시간 시민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 철학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착한 기술이라는 개념이에요. 화려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시민 한 명 한 명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 버스 정류장의 따뜻한 의자처럼요. 이건 제가 만든 매뉴얼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민준 씨가 건넨 USB에는 한국의 모든 재난 대비 시스템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귀중한 자료를 공유해 주다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우리 후지산이 분화하면 어떡하죠? 떠나기 직전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만든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이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안전은 시스템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걸. 다음에 도쿄에서 뵐 수 있겠죠? 네, 꼭이요. 우리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받은 문자 메시지. 나나미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으로 양국의 시민들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다시 만나고 싶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돌아가서 많은 것을 바꿔야 해요. 난카이 대지진과 후지산 분화는 여전히 두렵지만 이제는 희망이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특별한 누군가와의 소중한 인연까지. 도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그립니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일본을 만드는 꿈. 그리고 어쩌면 민준 씨와 다시 만날 그날의 꿈도요. 여러분, 도쿄대 나나미 연구원의 특별한 한국 방문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일본이 세계 최고라며 자부심에 가득 찼던 그녀가 한국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보며 충격에 빠졌죠. AI 기반 재난 예측부터 실시간 통합 관제까지. 더 놀라운 건 엉따처럼 시민의 작은 불편까지 챙기는 따뜻한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충격? 실시간 재난관리 시스템? 따뜻한 버스 정류장 의자? 민준 씨와의 로맨틱한 만남? 혹시 주변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 문화에 감동받은 외국인 친구나 지인의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이제는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양국 협력을 꿈꾸며 새로운 인연까지 만난 나나미. 그녀의 다음 이야기가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특별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황금튜브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황금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황금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